AI 픽션, 김문수와 이재명을 꺾고 이준식 대통령 당선, 늙은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와 시대교체의 열망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2025년 대한민국. 불과 3년 전만 해도 예상치 못했던 정치 지형의 대변혁이 현실이 되었다.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2024년 총선에서 참패하고 내홍을 겪었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친명 대 비명 갈등이 이어지며 이낙연 등 일부 중진들이 탈당해 새로운 미래, 창당을 선언하는 등 균열을 보였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이준식이 이끄는 개혁당이 등장해 세대교체에 기치를 내걸었다. 유례없는 조기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가 인용됨에 따라 치러지게 되었고, 국민들은 구태 정치의 종식과 새로운 리더십을 열망하기 시작했다. 그 열망은 곧 낡은 정치와 기득권을 끝내자는 시대교체의 목소리로 커져갔다. 짙은 회색 양당 구도 속에서 이준식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로 떠올랐다. 30대 후반의 젊은 정치인인 그는 과거 보수 정당의 당대표까지 역임했지만 기성 정치권의 변화 없는 행태에 환멸을 느끼고 2023년 말 정격 탈당했다. 탈당을 선언하며 그는 변화 없는 정치판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일갈했고, 이는 답답해하던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이준식이 이끄는 개혁당은 창당 초기부터 세대교체와 정치 혁신을 기치로 내걸며 젊은 세대는 물론 기득권 양당에 실망한 중도층의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2024년 총선 참패 후 혼돈에 빠졌고, 김기현 대표 퇴진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긴급 비대위원장을 맡는 파격 인사가 있었으나 당내 혼란을 수습하진 못했다.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국민의힘 경선은 세대 간 대결 구도로 전개되었다. 1차 예비 경선에는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4명의 주자가 나섰다. 당원들과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투표로 진행된 경선은 1차 투표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1, 2위를 차지해 결선에 올랐고, 홍준표와 오세훈 후보는 아쉽게 탈락했다. 이어진 2차 결선 투표 결과는 예상을 뒤엎은 것이었다. 1차 경선 김문수 1위, 한동훈 2위로 결선 진출. 2차 경선 박빙 승부 끝에 김문수 후보 최종 승리. 김문수 52%, 한동훈 48%. 74세의 김문수 후보가 50대 초반에 한동훈 후보를 꺾고 보수 정당의 대선 주자가 된 것이다. 당내에서는 안정과 경륜을 선택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동시에 변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MZ 청년 세대와 개혁 성향 당원들은 충격과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경선 과정에서 세대 교체를 주장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한동훈의 석패로 국민의힘은 또다시 기성세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젊은 보수 지지층 일부를 이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경선 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래서야 미래가 없다는 자조와 함께 무소속으로 남은 한동훈을 이준식의 개혁당과 연대시키자는 파격적인 주장까지 흘러나왔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경선 승리 연설에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오랜 정치 경륜을 앞세워 안정적인 리더십을 내세웠지만 일각에선 그의 구호가 과거 박정희 시대를 연상케 한다며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노장 정치인의 귀환을 선택했고, 이는 훗날 대선 본선에서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오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 패배 후 당권을 잡은 이재명 대표가 별다른 이견 없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2024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지도해 민주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승리를 거두며 국회 과반을 유지하는 저력을 보였다. 재보선 승리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위기를 넘긴 그는 당내 입지를 공고히 했고, 민주당은 민생을 지킬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며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한번 나라를 맡겨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을 돌며 복지 확대, 부동산 개혁, 검찰 개혁 완수 등 진보 진영의 수건 과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의 열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MZ 여성 지지자들과 핵심 당원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에게도 딜레마가 있었다. 지난 대선과 그 후 이어진 각종 사법 리스크로 인해 중도층에서의 거부감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시작된 수사와 재판 이슈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보수 진영은 연일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며 공격했다. 또한 당내 비명계 일부와 이낙연 전 대표 등은 물밑에서 이재명 체제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고, 이는 중도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의 단합에 대한 의문을 품게 했다. 무엇보다 양강 구도에 대한 피로감이 문제였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바라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었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정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그는 유세 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생 세력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며 이준식과 개혁당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변화를 바라는 국민 열망은 이해하지만 그 방향이 자칫 극우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는 젊은 층의 열망을 흡수하려는 전략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내비친 발언으로 해석되었다.
이준식은 국민의힘을 박차고 나온 후 창당한 개혁당을 발판으로 정치권의 아웃사이더에서 일약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개혁당 창당 선언 당시 그는 몇몇 뜻을 같이 하는 청년 정치인들과 갈라져 나왔을 뿐이었다. 초기 세력은 미미했지만 곧 천하람, 허은하, 이기인 등 국민의힘 내 개혁 성향 인사들과 양향자 의원, 조웅천, 이원욱 의원 등 민주당 비주류 인사들까지 가세하면서 당세가 불어났다. 개혁당은 스스로를 제3지대 빅텐트 정당으로 규정하며 당내 중도우파부터 중도좌파까지 다양한 성향이 공존한다고 표방했다. 실제로 개혁당에는 보수 성향의 젊은 인재와 민주당을 떠난 합리적 중도 진보 인사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기존 양당 정치에 환멸을 느낀 국민이라면 이념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신선했고 양당 기득권 연대에 맞서는 국민연대를 이루겠다며 지지층을 넓혀갔다. 창당 직후만 해도 정치권은 개혁당의 영향력을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이준식은 곧 성과를 보여주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서울 노원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깜짝 출마한 그는 거대 양당 후보를 모두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불과 몇 주 전에 급히 새로운 지역구로 내려가 얻은 승리였고 당시 개혁당 후보로 유일하게 지역구 의석을 거머쥔 사례였다. 이 사건은 이준식의 정치 생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언론은 앞다투어 그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올렸고 국민들은 진짜로 해낼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갖기 시작했다. 이준식과 개혁당은 곧바로 대선 채비에 들어갔다. 2025년 초 개혁당 당대표였던 허은하 의원이 이준식의 대선 도전을 돕기 위해 대표직을 사퇴했고 당은 이준식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추대했다. 기존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 일부 인사들과 시민단체들도 정권교체 그 이상으로 정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면서 이준식 지지에 나섰다. 이준식 캠프는 낡은 정치와 기득권 양당 체제를 청산하고 젊은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슬로건으로 세를 규합했다. 그의 연설은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데이터와 논리 그리고 특유의 빠르고 거침없는 화법으로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유튜브와 SNS를 적극 활용한 온라인 선거 운동은 개혁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20대, 30대 유권자들은 밈과 해시태그로 이준식 지지 운동을 펼쳤고 번번이 조롱과 야유로 얼룩졌던 기존 정당 유세장과 달리 이준식의 거리 유세에는 열정적인 환호와 웃음이 가득했다. 물론 거대한 양당의 벽은 높았다. 이준식 후보의 상승세에 위기를 느낀 여야, 거대 정당은 동시에 그를 맹공격했다. 민주당 측은 보수 출신인 이준식은 결국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 없다며 과거 이준식이 보수 정당에 몸담았던 이력을 들추었다. 국민의힘 측은 표만 얻으려 이념도 없이 철새처럼 날아다닌다며 급진적 기회주의자라고 몰아붙였다. 심지어 양당은 비공식 연대설까지 흘리며 차라리 우리끼리 결선을 치르자는 식으로 이준식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거대 양당 후보들이 TV 토론에서 서로 각을 세우다가도 이준식 후보에게는 합심하여 공격을 퍼붓는 장면도 연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공은 역설적으로 앙숙이 손잡을 만큼 이준식이 위협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그의 인지도를 더 끌어올렸다. 이준식은 토론에서 거침없이 받아쳤다. 김문수 후보에게는 과거의 산물인 두 후보님들이야말로 서로 닮은 거울상이라며 노정객과 기득권 야당 후보의 유사성을 꼬집었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국민은 지난 몇 년간 대장동인이 고발 사준이 하는 끝없는 의혹 싸움에 지쳤다고 맞받아치며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했다. 그의 언변은 시원했고 역시 이준식이라는 반응이 젊은 층 사이에서 퍼져나갔다. 2025년 대선 본선은 결국 이재명 대 김문수 대 이준식 세 후보의 3파전 구도로 확정되었다. 각 진영은 서로 다른 전략으로 유권자들에게 어필했다. 이재명 캠프, 호남과 수도권 진보층, 복지국가를 바라는 계층을 중심으로 결집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심판과 정권 재창출을 강조하며 유능한 진보정부의 귀환을 내세웠다. 한편으로 이준식 돌풍에 흔들리는 중도층 표심을 붙잡기 위해 개혁의 연속성을 주장했다. 개혁은 경험 있는 우리가 완수한다며 이준식을 경험 부족으로 몰아세웠고 일부 친문 인사들은 이준식을 두고 보수표 분산을 노린 트릭이라고도 깎아내렸다. 하지만 이런 네거티브에는 한계가 있었고 민주당 내 내부에서도 젊은 층 표심을 얻으려면 우리의 혁신 비전을 더욱 선명히 하자는 자성이 일었다. 김문수 캠프, 전통적 보수층과 대구 경북 60대 이상 유권자를 주기반으로 삼았다. 반자파 정서를 최대한 자극하며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는 구호로 보수를 결집시켰다. 김문수 후보는 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강조하고 종북 좌파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며 강경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20세기식 반공주의 메시지는 젊은 층에게는 크게 먹히지 않았다. 김문수 측은 상대적으로 표가 적은 청년보다는 노년층 투표율 극대화에 집중했고 조직 동원력을 총동원해 보수 표밭을 지키는 전략을 취했다. 동시에 이준식에 대해서는 배신자, 보수 분열의 장본인이라 공격하며 보수표가 개혁당으로 새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다. 이준식 캠프, 도시의 청년층, 직장인, 무당파 부동층을 핵심 표적으로 삼았다. 기존 진보 보수 이념 구도가 아니라
세대와 혁신대 기득권, 수구 프레임으로 판을 바꾸려 애썼다. 이준식은 유세에서 양당 후보를 싸잡아 두 분 모두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미래산업, 일자리혁명, 교육개혁 등 미래지향적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가령 그는 디지털 경제 강국을 위한 젊은 인재 육성 정책이나 스타트업 지원 공약 등을 발표해 시대 흐름에 맞는 의제를 선점했다. 또한 정치 혁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국회의원 특권 폐지, 연금 개혁 등의 의제를 제시해 기성 정치권이 회피해 온 문제에 정면으로 답했다. 이러한 공약들은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불러일으키며 진지한 담론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진보도 보수도 아닌 상식의 길이라는 메시지로 생활물가 안정, 주택 문제 등 현실적인 민생 공약도 강조하여 이념과 관계없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에 호소했다.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여론조사 결과는 혼전을 거듭했다. 당초 이재명 vs 김문수의 양강구도로 시작된 레이스는 이준식 돌풍이 거세지면서 세 후보가 모두 30%대 초중반 접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지역별로 극단적인 지지 분포도 나타났다. 호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고 대구 경북 지역에선 김문수 후보가 선두였지만 서울 수도권과 충청, MZ세대가 밀집한 온라인 여론 공간에서는 이준식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이 나왔다. 혹시 진짜 3자 구도에서 3등이 역전하는 거 아냐? 라는 설왕설래가 정치권에 파다했고 외신들까지 한국에서 제3당 돌풍 가능성을 보도하며 관심을 보였다. 선거 직전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는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지만 세대교체의 당위성을 역설한 이준식의 클로징 멘트가 큰 울림을 주며 화제를 모았다. 그의 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30년 후 대한민국을 상상하며 투표해달라는 호소는 많은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SNS에서는 내일을 위해 이준식 해시태그 운동이 번졌다. 대망의 투표일인 2025년 6월 3일 국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에 길게 줄을 섰다. 이번 선거는 사전 투표율 40%를 넘길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고 본투표 당일에도 최종 투표율이 80%에 육박하여 지난 수십 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투표 종료 직후 발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34.3%, 이준식 33.1%, 김문수 31.8%로 3자 모두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초박빙 승부에 온 국민의 시선이 텔레비전 개표 방송으로 쏠렸다. 개표 초반에는 지방 농촌 지역 개표함 위주로 열리며 김문수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 듯했다. 그러나 수도권 개표가 본격화되자 이준식 후보표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이준식은 무려 45% 안팎의 득표율을 보이며 이재명과 김문수를 크게 앞섰고 인천 경기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충청권과 강원에서도 이준식과 이재명이 치열하게 경합했고 PK 지역에서는 김문수가 우세했지만 이준식도 선전하여 2위를 확보했다. 밤 11시가 넘어가며 전국 개표율 70%를 돌파한 시점 개표 방송 자막에는 드디어 1위 이준식이라는 글자가 떠올랐다. 개표율 90%에 가까워지자 승부는 사실상 결정적이 되었다. 최종 결과 이준식 후보 36.8%, 이재명 후보 33.6%, 김문수 후보 29.4%의 득표율로 이준식 후보가 2위와의 격차 3.2% 차이로 승리를 확정지었다. 1987년 직선제 이후 가장 낮은 득표율로 당선되는 이변이었지만 결국 승자는 승자였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일부와 호남 고정표에도 불구하고 2위에 그치며 두 번째 대권 도전에 실패했고 김문수 후보는 보수 텃밭의 연합전선 구축 실패로 3위에 머물렀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자정 무렵 자발적으로 모여든 수만 명의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믿기 어려운 세대교체의 드라마가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었다. 이준식 후보의 캠프에서는 청년 참모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고 이준식은 연단에 올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승리가 확정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겸손하게 공을 돌렸다. 오늘 결과는 국민이 기존 양당 정치를 심판하고 새로운 미래를 선택한 것이라며 이제 진짜 일할 기회를 달라 제대로 보여드리겠다. 고 힘주어 말했다. 열광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준식 연호가 터져 나왔고 광장 한켠에는 태극기와 함께 각 당의 당기를 한데 묶어 흔드는 퍼포먼스를 보이는 시민도 있었다.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시대를 열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 담긴 행동이었다. 이준식 당선자는 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환호 속에 함께 잘 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외쳤다. 반면 패배한 두 후보 진영은 충격에 빠졌다. 이재명 후보는 침통한 표정으로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 부족함은 모두 제 탓이라며 패배를 인정했다. 민주당 당사는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 일부 지지자들의 울먹이는 탄식이 흘렀다. 한 중진 의원은 변화를 두려워한 우리가 변화를 선택한 국민을 탓할 순 없다라며 세대교체의 흐름을 읽지 못한 당의 한계를 토로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자정 직후 결과 승복 연설을 했다. 그는 보수를 지켜내지 못한 제 잘못이라며 고개 숙였고 많은 보수 지지자들은 노장 후보를 내세운 당 지도부를 향해 분노를 표했다. 몇몇 보수 원로들은 차라리 한동훈으로 갔더라면 하고 아쉬움을 삼켰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이준식의 당선은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40세 젊은 대통령의 등장은 헌정사상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안겼고 87년 민주화 이후 구도 좋은 양당 구도를 깨뜨린 첫 사례였다. 언론들은 이를 두고 586세대 시대의 종언, 이젠 2030이 이끈다 등의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며 새로운 세대가 권력 전면에 나섰음을 강조했다. 한 외신은 한국판 마크롱의 탄생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준식의 승리는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준 증거였다. 젊은 보수도 합리적 진보도 이준식에게 투표했다는 분석처럼 그의 지지층은 특정 이념이 아니라 세대와 미래 비전에 반응한 유권자들이었다. 그간 보수 진보 진영 대결 구도에 갇혀있던 한국 정치에 새로운 균열과 재편이 시작된 것이다. 물론 이준식 앞에는 넘어야 할 산도 많았다. 당장 국회 제1당은 여전히 민주당이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 속에서 개혁당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협치와 양보가 필수적이었다. 이준식은 당선 직후부터 탕평 인사와 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선거 기간 자신의 경쟁자였던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국민 통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개혁당 내부에서도 너무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신중론과 초심대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추진파의 주장이 교차했지만 이준식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반드시 해내되 과정은 모두와 상의하며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패배한 거대 양당도 재편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두 번의 전국 선거 패배로 막을 내리면서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혁신 비상대책위를 출범시켰다. 젊은 의원들은 당이 낡았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자고 강하게 외쳤고 586세대 일부 중진들은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역시 김문수 후보 패배의 충격으로 당 해체에 준하는 격변에 직면했다. 젊은 보수를 버린 대가라는 뼈아픈 평가 속에 남은 친윤계 지도부는 사퇴하고 당내 개혁파와 생존한 한동훈 등 신진 세력이 당 재건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차라리 개혁당과 합쳐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오며 변화의 불씨가 지펴졌다. 2025년 6월 3일 이준식의 깜짝 승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세대교체와 정치혁신의 실험대 위에 오른 대한민국은 앞으로 험난한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기득권 정치에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더 이상 이름만 바뀐 두 거대 정당에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는 다수의 뜻이 표출되었다.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지던 젊은이들의 함성과 눈물,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던 기성세대들의 복잡한 표정은 한 시대의 전환점을 상징한다. 이준식 대통령 당선이라는 놀라운 현실은 곧 새로운 과제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제 이준식 정부는 국민의 기대 속에 과거의 적폐청산과 미래 개척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과연 그는 지지자들의 환희에 부응하여 진정한 광장의 세대교체를 제도와 삶의 변화로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야기가 막 시작되고 있다.